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네. 원래는 왼쪽에서 보시면 사실 AI랑 관련 없이 영상 했습니다. 디자이너였는데 AI를 하게 돼서 그런 B2C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르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쓸 수 있게 하면서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요. AI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냥 영화 감독이 꾸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드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 써보셨나요? 네, 제가 미드전이 7만 장 생성했는데 혹시 저보다 많이 쓴 분 계신가요? 네, 없어요. 제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미드전이로 만든 이미지예요. 네. 예쁘죠? 근데 문제는 그 디자이너가 이걸 쓸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쓰려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인데 저희 노르디라는 서비스에서 미드저니로 만든 이미지 4장과 거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에 제가 원하는 포즈를 넣어야 맨 오른쪽에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팔을 들어주세요. 이게 미드저니로는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렵게 일을 해야 되나요? 저는 게으른 사람인데, 그쵸? 편하게 일을 해야 되죠. 원하는 디렉션, 이미지, 레퍼런스, 텍스트. 제가 처음에 2022년 했던 작업이랑 좀 비슷하죠? 텍스트가 나오고 레퍼런스 이미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스케치가 나오면은 끝. 그게 바로 컴피 UI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영상의 단계가 3개가 있습니다. 막 곤충이 머리 가슴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로고 그거를 미드저니를 하면서 요거 좀 컴피로 구현하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제가 이미지 레퍼런스 4개를 넣고 원하는 사이즈랑 원하는 수량을 넣으면 그 레퍼런스가 나오거든요. 가운데는 뭘까요? 텅 빈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으로 2023년 초반에 이제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수명이 이제 9개월이라고 이제 2023년 3월 말했는데, 그때 기사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 미래에 각광받는 대기업에 사랑받는 IT 인재,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게 20년 전에 그 인터넷 검색사라는 직업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인터넷 구글링이라는 그 UX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처음이니까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직업이었어요. 요즘 아무도 그게 직업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결국엔 아트 디렉션이고요. 디렉션은 누구나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뒤에도 AI가 0에서 100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90에서 100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 하나요? 20에서 60까지 하는 거예요. 앞단에 있는 10에서 20 디렉션, 마지막에 있는 60에서 100까지 셀렉션, 2개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이너들한테도 겁먹지 말고 너네가 AI를 배울 필요 없어. 이미지 4개 넣고 돌려. 끝. 디자이너의 워크플로우에 맞게 한 거죠. 그래서 인페인팅, 아웃페인팅이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것도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메타버스 그 자체가 이제 그릇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컴피 UI를 좀 좋아하는 이유가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LLM을 쓸 수 있게 API만 있으면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소라도 API가 공개되면 바로 컴피 UI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컨트롤넷 중에 리라이트처럼 광원을 바꿔주는 애가 나왔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이제 광원 바꾸는 거 연구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곤란해졌어요. 저희도 맨 처음에 모델을 개발하려 하다가 이건 치킨 게임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미국에 누군가 만들 테니까 그게 나왔을 때 우리는 뒤에서 응원할 수 있게 그 곡괭이랑 이제 청바지를 팔자 이래가지고 컴피 UI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API가 나오면 그냥 가져올 수 있어요. 심지어 되게 잔인하게 각 스타트업이 만든 API를 병렬로 놓고 비교하는 그런 노드도 있습니다. 그 웃긴 게 이거를 이제 스토리보드를 짜주는 거를 디자이너들이 쓰는 게 아니라 저는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쓰게 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되게 좀 좋아해요. 애정을 갖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기가 만들면 되게 더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잘 만들면 되게 A안 B안 C안 통과가 안 되는데 이걸 직접 만드시게 하니까 되게 애정을 갖고 이거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래가지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광고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메소드 프레임워크 같은 게 그런 것들을 직접 하고 소통할 때 이미지로 소통하면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원래 작년에 젠틀몬스터랑 같이 스튜디오 AI 카드 사업을 하면서 저희 누보 AI가 이제 조금 시작이 되어서 페이스왑도 좀 좋아했고 그 다음에 얼굴 바꾸거나 디에이징 같은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일관성.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가 디자이너가 AI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렇게 영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개발자들은 잘 돈다 약간 이러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것들을 프레임마다 PNG 시퀀스를 뽑으면은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각 모습마다 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서울대 나온 CTO 형이 그게 뭔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걸 다루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뭔가 영상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이 영상 퀄리티가 좋지 않지만 이렇게 젠2가 이제 런웨이 ML이 그러는 것처럼 모션 브러쉬로 특정 부분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엔드 단으로 서비스가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다 오픈소스로 컴피 UI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그 스타트업이 사업을 할 수 있게 B2B로 API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 노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광원을 바꿔주는 그 워크플로우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원하는 광원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주민 샷 같은 것들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아직은 미약하지만 배경을 바꿔주는 것도 이제 여러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트랜스퍼라고 해서 이미지 하나를 넣으면은 원하는 인풋에 화풍을 바꿔주는 거나, 예,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에 인터포레이션을 해줘서 NMDIF를 통해서 영상 트랜지션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사실 저는 이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요. 여차하면은 그냥 이것만 들고 튈 자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게, 왜냐면 저는 블렌더라는 툴을 썼는데, 블렌더라는 툴 혹시 아시나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에요. 무료고. 제가 처음 블렌더를 썼을 때는 블렌더를 쓴다고 약간 홍길통처럼 클라이언트한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우리 버젯을 갖고 감히 무료 툴을 쓰느냐 했는데, 네, 지금 블렌더 되게 잘 됐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잘 돼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저를 남들보다 좀 빨리 접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블렌더를 했을 때 아무도 그 퀄리티에 대해서 좀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픈소스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도 스테이블 디퓨저는 당시 퀄리티는 좋지 않아도 오픈소스와 커뮤니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도박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죠. 블렌더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퀄리티, 제가 지향하는 포트롤 리얼스틱보다는 좀 고점이 되게 낮습니다. 퀄리티가 좋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노드로 로라 모델이나 아니면 이런 건 저는 잘 쓰지 않아요. 학습 모델은 좀 디자이너한테 맞지 않는 생각해서 레퍼런스 4개를 넣고 프롬프트는 그냥 포트롤 리얼스틱 하나만 넣으면은 너가 원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유저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사실 그 노드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의 매력이거든요. 네. 저희는 근데 약간 GPU를 조금 그 로컬로 설치하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컴퓨터 지금 안 돌아가요. 근데 저희가 이따 이거 실습할 거거든요. 저희가 링크를 다 드릴 거라서 무료입니다. 예.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 같은 거는 퀄리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사실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조금 이제 워크플로우 짰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그 영상 업스케일이 좀 그렇게 잘 좋지 않아가지고 비포 앤 애프터인데 애프터도 솔직히 막 좋은 자신은 없네요. 근데 이미지 단으로 보면 사실 아직은 좀 화질은 잘 나와요. 이게 옥테인 렌더러라고 해서 시네마 포즈로 렌더를 했을 때 약간 자글자글하고 3D 티가 잘 나는데 이런 뭐 자세한 종이 질감이라든지 아니 유리 질감 같은 것들을 AI가 렌더를 훨씬 좀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렌더를 하는 게 학습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 내장으로 IP 어댑터를 이용해서 하는 워크플로우를 유저들이 3D를 하는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닌 저 같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컴퓨터의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직접 유저들이 이제 서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그 글씨를 쓰면은 글씨가 타이포가 나오고 거기에 레퍼런스 내장을 넣으면은 거기에 맞게 폰트가 나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항상 이제 이런 태스크를 줘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내장을 넣고 자기 이걸 레터링을 하라고 하면은 타이포그래피가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타이포 못 하시는 분들도 들어가가지고 그냥 상호명 넣으시고 레퍼런스 내장해서 넣으면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디자이너가 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광원 바꾸는 거 있잖아요. 저거를 그 광원 바꾸는 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그 광원 빈뿐만 아니라 빛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파이어라고 하니까 막 불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근데 저는 VFX 출신이다 보니까 VFX가 제일 비싼 게 물, 불, 연기 이런 거거든요. 파티클이라는 거를 이용하는데요. 이게 왜 비싸냐면은 그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컴퓨터 렌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여튼 비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싼 거를 오히려 추상적이기 때문에 AI가 훨씬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버전이라든지 후디닝 같은 비싼 툴을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이미지를 똑같이 구현하는 AI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인사이트를 개발자보다는 오히려 그냥 AI를 겉핥기만 하는 저 같은 원래 이 영상 실무자들이 훨씬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디자이너가 직접 AI를 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ADC라고 AI 디자이너 클럽이라고 이제 한 286분 정도 되는 저 같은 3D와 디자이너가 하는 좀 젊은 커뮤니티를 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콜로서와 함께 이제 뭐 90명 정도가 이제 서초에서 오프라인 좀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런 거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미지 내장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래서 뭔가요? 학습 모델 중에 이제 확산 기반이에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해서 깐인가 겐인가 GAN으로 하는 모델이 있는데 디퓨전 모델이 좀 훨씬 더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예. 최악이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예.
그래도 이게 좋았던 게 그래도 그나마 개발자들이 아닌 일반 디자이너를 돌릴 수 있는 UI가 나왔었던 거예요.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어차피 다 컴피로 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컴피가 훨씬 좋아요. 왜 좋냐? 일단 그래프 노드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노드 기반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아까 웹 UI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하는데요. 이 노드는 사실 컴피 UI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뭐 터치 디자인이라든지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라든지 얼리얼에 있는 블루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네마 4D에 있는 렌더러라든지 원래 기본적으로 그 개발자가 아닌 창작자들한테 그러니까 구명조끼 던져두듯이 맛만 봐라 이러면서 이제 좀 컨트롤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UI였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제 3D나 영상에서 렌더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수정을 하고 다시 렌더를 걸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렌더를 걸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설정값 같은 걸 하나 또 잘못해서 비명 지르면서 다시 렌더를 해야 되는데 이 컴피 UI는 좋은 게 노드 베이스여가지고 하나를 바꾸잖아요. 그럼 앞에 돌렸던 거는 실행할 필요 없이 바뀐 것만 돌리면 돼요. 거기서부터. 그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이제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좋은 게 워크플로우 같은 것들을 제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3D 제작자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델링 같은 거는 사고 그 다음에 또 배경 같은 것도 사고 라이팅 같은 것도 삽니다. 넌 뭘 하나요? 저는 그걸 사죠. 사서 이제 조립을 하죠. 그것도 직업이에요, 엄연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이 두 개로 나오는데요. 제이슨 파일로 저장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게 아웃풋 이미지 자체가 워크플로우예요.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아니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자체를 다시 카메라나 포토샵으로 넣으면은 그 워크플로우가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이미지 자체가 워크플로우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상 파일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영상 파일을 던졌더니 안에 있는 워크플로우 파일이 다 나온다? 너무 좋잖아요. 컴퓨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고 남들이 만든 것들을 조합만 하면 짠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레퍼런스를 해석하는 거, 나는 얘가 만든 업스케일러 합체하면 딱 돼요. 그리고 그게 노드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들도 개발을 몰라도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저희가 만든 것처럼 그런 디자이너들이 만든 워크플로우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블렌더를 처음 만났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노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저 탭이 있는데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개발자들이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든 거면 그 깃허브에서 누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면은 일일이 원래 가서 해야 되거든요. 로컬 여러분의 컴퓨터로 하면. 근데 이제 컴피 UI가 중앙 집권적으로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스톨 미친 커스텀 노드 같은 거 띡 누르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네가 뭐가 부족한지 다 이제 보여줘요. 이제 여기서 일괄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분들은 이게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제이슨 파일 형태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제이슨 안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워크플로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노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워크플로우가 이제 미드저니를 제가 7만 시간 썼는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잘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싶어요. 아까 이제 이게 컴피 UI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내가 원하는 포즈, 내가 원하는 퀄리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요. 좀 복잡하죠? 하나부터 좀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레퍼런스 4장, 제가 원하는 인풋, 하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얼굴 디테일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손 고치는 것만 이렇게 그죠? 손을 고쳐줘. 손을 고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스케일 해줘. 딱 아웃풋이 나오게 이걸 짰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컴피의 매력이죠. 그냥 프로 해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를 하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캐릭터 일관성, 로라를 전혀 쓰지 않고 이미지 내장만 IPF로 한 다음에 여기 안에 3D가 들어가거든요. 3D를 넣어서 제가 원하는 캐릭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원리냐면 그 로라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적합을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게 IP 어댑터는 로라 학습 모델이랑 다르게 뇌로 치자면 잔상이에요. 딱 보고 뒤돌았을 때 저 여자의 머리가 약간 좀 민트색이었던 것 같아요. 잔상이거든요. 그 잔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4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서로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굴 엄청 큰 정면 하나, 그 다음에 그 줌아웃된 이미지 하나, 옆모습, 위에서 본 앵글, 다양한 앵글 이미지가 서로 다른 게 같은 이미지 100장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4장으로 단순하게 저렇게 포즈를 바꿔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 로고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인풋을 크롬 로고만 넣고 프롬프트는 굉장히 단순하죠. 인풋을 넣으면은 텍스처를 좀 입혀주거나 이렇게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반고 저작권이 풀려서 막 맨날 반고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막 지브리 스타일 이렇게 있는데 반고라는 키워드나 반고 이미지를 학습하는 게 필요 없이 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반고 이미지 4장을 넣고 그 다음에 반고 스타일이 아니라 우린 디자이너니까 그래도 이미지를 조금 더 아니까 조금 더 프롬프트를 이미지 디렉션을 해보자 해서 블루 앤 옐로 컬러라든지 틱 브러쉬 스트럭스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아는 그런 이제 체계적인 그런 언어 같은 것들을 써서 반고 스타일을 반고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화풍만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디렉션의 개념이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가능해요. 뭐 옷을 바꾸거나 아니면 제품 사진 하나 넣으면 저렇게 모델에 맞게 포즈를 생성을 해주거나 또 이렇게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해주거나. 네. 그래서 이미지 레퍼런스 4장이 딱 나왔습니다. 프롬프트 아무것도 안 썼고요. 그냥 인풋 이미지 4장 썼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가서 바로 그냥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눌러서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인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크플로우죠. 컬러 그레이딩. 요건 살짝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사실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 이게 이렇게 숨겨놓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펼쳐놓으면은 유저들이 좀 겁먹어할까봐 예, 숨겨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유저들한테 그냥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AI 몰라도 되니까 이미지만 그냥 레퍼런스 4장 넣고 프롬프트 쓸 필요 없으니까 너가 바꾸고 싶은 3D 이미지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이거 렌더 돌리면은 저렇게 나온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체크 포인트라고 그 컨트롤 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뎁스 모델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캔이라고 이제 아웃라인을 따는 2개를 해서 가져온 거거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원리를 막 다 아는 것보다는 그냥 요게 있으면은 나중에 이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생각에 올해 안에 이게 되게 쉽게 될 거예요. 저도 지금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같은 거를 제가 짜는 게 아니라 블렌더 버디라고 커스텀 GPT한테 그냥 캡처해서 보내주거든요. 걔가 제가 만든 노드를 읽고 제가 원하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럼 제가 그것도 귀찮아.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짜달라고 하면 제가 개발자가 아닌데도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를 줘서 제가 블렌더에 그대로 넣으면은 노드가 짜집니다. 아마 컴피UI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룰 줄은 몰라도 내가 인풋으로 어떻게 넣고 싶고 내가 아웃풋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되고 싶은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디렉션과 셀렉션을 갖고 계시다면 너무나 쉽게 가능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글씨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디자이너는 제가 봤을 때 이미지가 보입니다. 내가 인풋으로 하는 이미지와 내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 비주얼이 나오면은 아웃풋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예. 뭐가 들어가는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 레퍼런스, 그다음에 내가 그린 이미지 짠 누르면 이렇게 3D가 된다. 이것도 이제 카드 뉴스 만드는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회사 제품 같은 것들을 아이콘화 시키기가 조금 너무 이제 귀찮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3D나 아니면 이제 사실적인 이미지를 넣으면은 벡터 이미지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로 딴 것 같은 플랫한 이미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소메트릭이라고 게임 하시나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릴 때 약간 좀 차력쇼 같다는 느낌 들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저는 오피스 했는데 여기 혹시 그 오피스 말고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색깔은 어떤 분이 여기 혹시 색깔 원하시는 색깔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라색, 예, 퍼플. 네, 감사하게도 사실 이것도 이미지 레퍼런스 안에 있는 색깔만 돼가지고 막 블랙, 옐로우 했으면 안 나왔을 텐데 다행히도 보라색이 나올 수 있는 색 조합이죠. 그래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팩토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베이커리 이렇게 귀여운 복잡한 건 잘 나올 텐데. 예. 프롬프트를 이제 처음부터 쓰게 하면은 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그런 이상한 직업으로 좀 일을 했지만 너무 약간 디자이너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예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해서 아예 프롬프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자기가 쓰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 K-샘플러로 돌아가고 있네요. 예, 공장 갔나요? 예. 사이즈도 여기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사이즈도 그냥 놓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어떤 거냐면 그냥 원하는 수량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3D보다 싸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개 원하시는 워크플로우 있으면 저희가 다 여기 만들어서 일단 워크플로우를 업로드를 하고요. 가장 제가 원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디자이너분들이나 아닌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서로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좋은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나 창작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디렉션과 셀렉션 이 2개의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 노르디가 아니더라도 컴피 UI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르디
그러니까 망하는 건 여러분은 관심 없지만 그래도 AI 이미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컴피 UI라는 그 키워드를 조금 많이 트래킹을 해주시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인스타 좋아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